자, 오늘 신하연 기자, 우리 IPO의 여신 신하연 기자가 왔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네,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왠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가가 2배가 급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우 로보틱스 공모 흥행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조금 항상 선배 짚어주시는 방산이랑 조선이랑 여기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로봇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주목을 받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근데 올 초 이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꾸준히 상승을 해온 테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뭐 AI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시장이 커지는 쪽이라서 거기에다가 어쨌거나 이제 공모 과정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첫날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또 그래도 더블을 기록해서 한번 짚어볼 만하다고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주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오늘 보니까 지난 8일 상장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시죠. 네. 지난 8일에 상장해서 오늘이 3거래일째 거래가 된 건데요. 첫날에는 공모가 6,800원 대비 126% 상승해서 15,400원에 첫날 거래를 마쳤었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더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올라가지고 1.73% 오른 15,840원이라 어쨌거나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원래 첫날 오르고 딱 급등하는 IPO 기업들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네요. 네, 그런 흐름입니다. 두 번째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더블은 뭐예요? 첫 번째 더블이 뭘까? 2월 20일에 상장한 종목이라는 건 기억이 그래요? 나는데 2월 20일. 종목 명이 2월 20일인데 3개월 기억이 만에 안 나네요. 이게 더블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왜 가져왔는지 알겠네요. 네. 이건 조금 번외 얘기긴 한데 9일에 상장한 원일 T&I라는 저희 인터뷰 기사 나갔던 그 종목도 더블을 올해 3번째로 이렇게 연달아서 기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5월 들어서 조금 공모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네요. 네, 그렇게 어제 기사를 쓰기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가져온 이유는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이게 보통 이런 흥행을 예상을 하려면 공모 단계부터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공모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짚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인 기록이니까 이 수요일직 진행하고 나서도 그 대행사나 진행한 주관사에서 되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료마다 이렇게 꼭 넣은 문구들이 있는데, 네.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그 IPO 수요 예측 진행한 단일 종목으로는 최대 제일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2,479곳이 참여를 해가지고 경쟁률 1,394.96대 1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395 정도.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허수청약을 이제 막자 해가지고 2023년부터 그 시행한 주급납입 능력제도 이후로는 최고 수준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분위기가 이어져서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 1,570대 1 요 정도를 기록했고 증거금으로도 3조 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네, 야, 증거금으로 3조 원이 넘는다. IPO 대여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요 기업 사이즈,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업 사이즈에 사이즈가 크지가 대비해서 않은 네네 그거 해서는 많이 모였다고. 조단위로 돈이 모이는 거는 맞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유통 물량 한번 짚어주시죠. 네, 보통 IPO 기업 IPO 한다고 할 때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그래서 락업이 어느 정도 걸려있고 상장하고 나면 풀릴 물량이 얼만큼인가 요거를 그렇죠. 조금 신경을 쓰시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 이종주 CEO 지분이 46%
조금 넘게 가지고 있는 게 3년 동안 락업이 걸려 있고요. 최대 주주니까 뭐 파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벤처 투자자 지분이 뭐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보호예수 걸려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좀 짧네요. 요게 짧기는 한데 뭐 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물량이 많이 나온다 하는 기업이면 뭐 한 달 뒤에 전체 70%가 풀리고 이러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상장 3개월 뒤에는 전체 48% 정도 1년 뒤에 54% 정도 요 정도인 걸 보면 다른 기업 비교해서는 많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50%밖에 안 풀리니까요. 오히려 적은 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많이 안 풀린다고 하면 조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4%가 네. 100%의 54%라고 보는 게 아니고 네. 벤처 투자자 지분의 54%가 이때 1년 뒤에 풀린다. 아닙니다. 이건가요? 그 전체 상장 주식의 54%요. 하긴 이 회사는 사실 개인이나 기타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 그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이 상장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CEO 지분이 46% 정도 됩니다. 네네. 이 CEO와 벤처가 100%를 갖고 있었던. 네, 상장 전에 그렇죠. 공모 전에. 공모 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회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그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요런 거 막 뭐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이런 여기서 많이 판매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다. 요런 거는 제가 이런 산업적인 측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한 줄 가볍게 설명하는 걸로 가져와 봤고, 네네. 그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매출 비중이 산업용 로봇이 48%, 자동화 시스템이 41%, 이 정도로 조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장비도 하고 네. 시스템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둘 다 할 수 있다. 이걸 되게 강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장비가 잘 안 팔릴 때는 소프트웨어를 팔면 되니까. 그럴 수도. 네네네. 그래서 고객 맞춤형 설계가 네.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런 매장별로 맞춤형 설계가 중요하니까 예상컨대 네, 산업별로도 맞춤형 설계 가능한 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실적이 그렇게 막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수익성은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해서 앞으로 주가 방향을 볼 때 이제 수익성이 흑자 전환 하는지 마는지 요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매출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2021년에 83억 원 수준에서 1년 뒤에 98억 원, 또 2023년에 104억 원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기는 성장세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를 보면 매출이 120억으로 또 확 늘었고, 지난해 매출이 직전년 대비해서 16% 정도 는 상태기는 합니다. 근데 2022년에 적자 전환한 이후에 지금 3년째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곳인가요?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도 상장이 네, 맞습니다. 21년에 그래서 21년까지는 영업이익 1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12억 정도를 기록하다가 22년부터 2억 원 손실로 해서 적자를 시작해서 맞습니다. 3년 연속. 23년에 55억 정도 손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9억 원 정도 손실이니까 23년에 비해서는 줄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언제쯤 흑자를 예상을 회사는 하고 있어요? 네, 그 간담회에서는 회사 측이 2026년에는 매출액이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뛴 240억 원, 영업이익은 13억 원을 달성해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로봇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피인수 가능성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보면 요즘 다른 로보틱스 상장사들도 보면은 이게 뭐 삼성전자에 인수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수익성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 모집한 공모 자금은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이번 IPO로 확보한 자금이 170억, 뭐 재반 비용 이런 거 빼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170억 정도인데요. 70억 원, 가장 큰 70억 원은 공장을 신축하고 뭐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시설 자금에 쓸 예정이고 50억 원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투자하고 나머지 23억 원은 이제 글로벌 진출 마케팅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최대 생산 캐파가 280억 원 정도 나오는 규모인데 이게 지금 뭐 수주권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26년에는 꽉 찬다. 한계에 다다른다 이렇게 계산이 되나 봐요. 회사 추정에 따르면.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전을 위해서 토지를 빨리 확보하고 26년에는 공장 신축을 해야 생산 캐파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돼서 공모자금을 시설 자금에 투입을 좀 많이 할 예정인가 봅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진행자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아, 그래요? 네. 네. 네, 보면 캐파를 늘리는 거, 이 상장 뭐죠? 간담회? 네네. 가신 거죠? 네. 네. 이 캐파 늘린 것만 설명하던가요? 혹시 뭐 수주나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준비된 이 대본에는 없긴 한데. 저 기수주권이, 근데 이건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매출액이 예상컨대 네네. 2026년 가면 이제 240억이라고 해서 내년 2년 정도 지나면 2배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네. 수주가 조금 많이 되면 좋겠네요. 이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 시장이 굉장히 이 경쟁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산업용 로봇 기업 중에서도 되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좀 우리 장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보통은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 산업용 로봇도 로봇을 전문적으로 딱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설치해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이런 부분을 따로 해주는 기업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편인데 나우로보틱스는 그 2016년에 상장이래 만들어지고 초반부터 로봇 직접 만들고 설계하고 그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한꺼번에 다 완료를 해서 턴키 방식이라고 네, 턴키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키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끔 네. 인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갖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올해 그 다른 이 로보틱스 상장사 주가 흐름, 그러니까 피어 밸류들 조금 점검을 해보면 얘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다른 곳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선배가 딱 그 피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로봇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삼성전자에 편입된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좋은 선례를 받기 때문에 딱 뭐만 해도 기대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초에 한동안 진짜 주가 많이 오르고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연초 이후로는 30%대 상승 중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27만 4천 원이네요. 27만 4천 원이네요. 네. 지금 연초 대비 3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네,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이게 분틱으로 되어 있구나. 네. 네. 이게
인수설이 나오면서 급등한 이후에 많이 또 조정을 조금 받았네요. 그죠? 네, 한참 오르고 조정을 받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받기는 했는데 다시 네. 연초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하면서 요즘 굉장히 급등하는 기업이 이제 SK 자회사 편입 가능성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게 유일 로보틱스라고 네네. 여기는 이제 같은 기간 100% 가까이 한 98%가 올랐습니다. 어제 지난 종가로 봤을 때. 네,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조금 뭐 많이 올랐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휴림, 네, 휴림 로봇, T로보틱스 다 연초 이후로 뭐 14%, 28%대 이렇게 오른 거 보면 다른 업종 대비로는 조금 선방한 거죠. 네, 그렇죠? 선방하고 예. 있다. 이렇게 어쨌거나 뭐 산업용 로봇 시장이 지금 요즘 막 빨라지고 있는 첨단 기술, 뭐 제조 능력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네, 전망이 밝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켓앤마켓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 네, 맞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있네요. 네. 산업용 로봇 시장이 145억 달러에서 연평균 8.32% 성장할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이 있네요. 근데 뭐 이런 전망은 실제로 그때 조정이 되는데 현 상태로 봤을 땐 굉장히 성장성이 우수하다. 라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적용한 그 공장을 방문을 이제 제가 산업부에 있으면서 방문을 해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로봇이 알아서 그냥 너무 정교하게 잘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어쨌든 점점 정밀 뭔가 생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까 이런 게 더 많이 도입되는 게 속도가 날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적으니까요. 오류가 몇 미리미리도 이게 안 나는 시스템으로 로봇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글로벌 빅테크들도 로봇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진짜 전반적인 요건들이 다 요 시장이 조금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어떤 당분간은 그러면은 조금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수요 예측이나 뭐 청약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흘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짚어본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IPO 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생해준 신하영 기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